네, 이번 시부터는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죠. 네, 신도시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 그럼 제일 먼저 1번 테마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런 관련 교재 보시면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원칙, 예외적으로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데 1번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 맞는 얘기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 장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면적은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원문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이거 맞는 거죠. 3번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구역 지정을 요청했을 때, 자, 일단은 지방공사 장이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원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거고, 여기 공기업들, 공공기관, 정부 출원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을 제한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은 안 맞습니다.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제한이란 말로 바꿔야 되고 제한자가 될 수도 없고, 이 지문은 전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자, 4번은 맞죠. 자, 토지주택공사 사장이면 이게 공공기관입니다. 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원기관의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가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30만까지 포함됩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정을 제한했을 때가, 이게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3번 같은 지방공사가 요청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맞으니까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5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 도시개발구역은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대도시의 시향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자, 이건 좀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 자, 자연녹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크게 해야 되죠. 크게. 주거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만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네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지역에서는, 자, 이걸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크게 해야 됩니다. 자, 보존녹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자, 계획관리지역 같은 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B타입이라고 그러죠. 도시개발 사업 순서를 바로 제가 좀 이따 언급을 할 건데, A타입으로 하지 않고 B타입으로 할 수 있다. 왜? 관리지역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같은 관리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순서를 그렇게 B타입으로 갈 수 있습니다. 4번.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요 개발계획이라는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 때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의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원래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같은 계획을 만들 때는, 자, 일정한 동의 요건이 필요해요. 이 동의 요건은 면적,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입니다. 이거 나중에 할 건데, 근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 없이도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죠. 네, 지방자치단체니까. 자,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죠.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특광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으니까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같은 거 할 때는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정답 우리가 앞에서 보신 대로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자연녹지가 도시개발구역을 크게 해야 되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해당 장소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지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이 토지 소유자가 새로운 개발 행위를 마음대로 못하고 특별광역, 자치도 시장문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7가지가 있었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지정 효과 중에서 이 허가를 특별광역, 자치도 시장문수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7가지가 있었는데 또 허가 안 받는 행위도 있었죠. 그걸 이제 섞어서 허가 받는 걸 찾는 겁니다. 자, 먼저 농림산물 생산용 비닐하우스면 이게 농림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같은 공작물입니다. 자, 우리 항상 농사 짓는 거, 공익적인 거, 재해복구 같은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죠. 자, 농림산물 생산용 비닐하우스면 이게 공작물이기 때문에 농업용 공작물이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같은 절도성토도 경작 자체가 농업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거죠. 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종의 소규모 토속 채취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사업을 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남겨두기 위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허가 안 받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토지를 이렇게 여러 필지로 쪼개서 새로운 소유자가 막 생기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에서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의 1개월 이상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2개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런 식으로 토토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대손과 용도 변경. 자, 또 하나가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런 걸 추가해서 허가 대상을 7가지를 잡아놓고 허가 안 받는 행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가 뭐 있었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법상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자, 1번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개발계획이라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자, 이 문장은요. 우리가 A타입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순서를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하셨죠? 자, 지금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되고 2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로 한다는 얘기는 자, 요 그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얘들아 이론 강의할 때 자, 우리 A타입은요. 자, 개발계획이라는 계획, 지시하는 계획하고 시행자를 발표하는 거를 먼저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가는데 2번입니다. 순서가 1번 개발계획 시행자, 2번이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는 요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내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자, 요걸 낸 거예요, 요거. 요짐을 낸 거고, 자, 우리 B타입,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웨이저 같은 데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1번이고, 개발계획하고 시행자가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는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 2년,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 3년입니다. 요렇게. 요거 2년, 3년. 다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둘 다 이게 5년으로 바뀐다. B타입은 2년, 3년이 면적,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요 A타입, B타입 순서를 진행하면서 A타입은 이렇게 구역에서 실시계획 쪽으로 넘어가는 거 3년. 자, B타입은 구역이 먼저 나오고 그 밑에가 개발계획이고 그 밑에가 실시계획이니까 2년, 3년으로 가는 이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자, 2년 내 개발계획 고시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달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고 또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3년 안에 안 내면 3년 되는 날 다음 달에 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셔서
자, 이렇게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출발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로 바로 가는 거니까 이건 A타입으로 해석하셔가지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되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입니다. 날짜도 틀렸습니다.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곳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비정상적으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A타입. 자, 2번은 정상적 해제. 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된 곳으로 본답니다. 다음 날이 빠졌습니다. 자, 수용 방식에서 공사 완료 공고일 사업이 끝나는 날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곳으로 본다. 자,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1번은 3년, 이걸 다음 날 붙이셔야 돼요. 자, 환지 방식일 때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곳으로 본답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가 된 곳으로 본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사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준공검사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준공검사일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유정은 없고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는 A타입이든 B타입이든 법정 해제서입니다. 여기 뭐 3년이란 기간, 여기 2년, 3년이란 기간은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법정 해제 사유라고 보시고 5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기출 문제를 좀 수정을 해서 문제를 5번을 정답으로 하였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우리가 크게 하셔야 되죠. 크게. 자, 먼저 주거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공장지어야 되니까 3만 이상, 자연녹지나 이런 생산녹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만, 3만, 1만, 1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비도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크게 해야 됩니다. 자,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하는데 단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4차로 이상 도로를 만들어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요건이 바뀝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비도시 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크게 해야 된다. 단 비도시 지역에 도시적 외의 지역에다가 아파트 연립을 짓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만들어주면 비도시적 30만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만, 3만, 둘 다 1만이니까 답을 2번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가로놓기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합니다. 자, 우리 국가는,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12명의 시행자 후보가 있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 자,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된다. 자, 이거는 한국철도공사나 토지공사가 아니고, 자, 정부 추정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죠. KTX역 같은 걸 만들어주는 국가철도공단. 자, 정부 추정기관 중에 철도공사가 아닙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 이용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입니다. 2번도 틀렸죠? 자, 3번. 자, 이 시행자 변경 사유. 자, 이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요게 맞네요. 시행자 변경 사유, 실시계획 인가로부터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4번. 자,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니까 민간 시행자가 시군구청장한테 구역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한할 때는 민간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전자 제한하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찾아서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모두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 이렇게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4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주체는 토지 분양 업무를 주택 건설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 가면 한 문제짜리로 나올 거니까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 주체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번호 중에서 1, 2, 3, 4번이 있습니다.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 자,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 4번의 지방공사는 이런 토지 분양 업무를 포함해서 4가지 업무를 주택 건설업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4번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틀렸고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3분의 1로 바꿔서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자 변경 사유는 A타입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A타입은 개발계획 시행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된 3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고, 변경 사유는 1년으로 가는 게 있고 실시계획 인가에서 2년 안에 공사 착수로 가는 게 있습니다. 요 빨간색이 시행자 변경 사유니까 요거를 아까 기출문제 낸 거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고 나서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요 검은색은 해제고 요 빨간색 1년, 빨간색 2년은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니까 이렇게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대도시는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거죠. 도지사한테 지정 요청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특광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2개 이상 도에 걸친다. 자,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을 할 사람 1명을 정한다요. 협의해서 구역 정할 사람을 정하는 거지, 더 넓은 행정구역, 2개 이상 도에 걸칠 때 더 면적의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2개 이상 도에 걸친다. 그래서 강원도라고, 그래서 경기도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경기도, 강원도지사가 만나서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거니까 2번 질문은 틀립니다.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가 정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3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5가지 사유가 많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 자, 도시개발구역 총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하나의 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 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자, 하나의 구역을 2개의 구역으로 분할했을 때 각각 분할된 사업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원래 처음에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도시개발구역의 최초 면적이 2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지구로 나눠서 1지구 10,000제곱미터 이상, 2지구 10,000제곱미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하려고 하면 총 면적이 20,000제곱미터는 초과해야 됩니다.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씩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연녹지 같은 비도시역에서는 아까 B타입으로 자연녹지 같은 지역, 생산녹지 같은데 도시적 외의 지역은 구역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 5번 다 틀렸죠. 정답은 3번으로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괄호에 들어갈 숫자가, 자, 이것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인데, 이 조건이 구역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구역 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면 B타입입니다. B타입. 자, B타입이면 구역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내려가고, 개발계획하면서 시행자는 같이 정하는 거고요.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로 가는 게 3년, 구역 정해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는 거 2년, 그 다음에 요 두 숫자가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입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원문을 보실까요? 자,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B타입으로 순서를 잡고 아까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자,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하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기간 2년이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음 날이라는 조건이 위에 있으니까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또 2년이 면적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면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하는 거는 3년이 되는 거죠. 개발계획 고시가 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되는 거고, 이것도 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는 거니까 2년, 3년, 5년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잘 보시면 그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B타입 요 그림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구역 먼저 정하고
개발계획 그 밑으로 이렇게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됐으면 실시계획 이가 신청을 3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기간이 따로 없고요. 해제랑 관련돼서는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8번 문제는 정답 2번 보시면 되겠고, 자 9번, 자, 이 문제 종합 문제로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는 조항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자연녹지 지역이면 자,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같은 경우면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을 때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본다. 단 추락주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문제가 자연녹지고 추락지구고 도시개발 규모는 3만 제곱미터고 이거 환지 방식으로 하면서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한다.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녹지 지역은 아까 B타입으로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자, 추락주가 지정됐을 때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보지 않는다. 자, 면적이 3만 제곱미터면 100만 제곱미터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주민의견 정치할 때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면적이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자, 환지 방식이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틀린 걸 찾습니다.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특광도의사인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뭐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질문은 맞습니다.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원칙적 규정이니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가 환지 방식이면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이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이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번 질문은 여기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시행자도 조합이죠. 네, 이게 국가나 지자체는 또 동의를 안 받지만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의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3번 주민의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의견 같은 걸 들을 때 공람기간 14일짜리 공람 먼저 하고 공청회는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를 하여한다로 처리하고 공람기간 만료 후,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보다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아까 문제에서 3만 제곱미터는 100만보다 한참 미만이기 때문에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 5번이 이게 이제 틀렸네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자, 이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원래 보는 건데 아까 문제 조건에 추락주가 지정되면 이런 조건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락주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렇게 의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보는 건데 단 추락주가 정해져 있으면 이런 간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이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아까 문제에서 추락주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5번은 이런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서로 떨어진 도시개발구역을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경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결합했을 때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자, 국가가 시행자를 떠나왔네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죠. 국가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자,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따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수립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기 하급자인 군수구청장한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송부해가지고 송부받은 군수나 구청장이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된다.
공람시키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 같은 거 하고 나면 군수나 구청장한테 송보하고 송보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정상적으로 공사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자,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 완료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정상적으로 해제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도시지역으로 봤던 용도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유지가 된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해제가 아니라 공사 완료나 판지처분 공고 같은 정상적 해제면 용도적 환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해제인 뭐 2년이나 3년 같은 이유 해제가 되면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가 다시 옛날적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지금은 정상적 해제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니까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계속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5번이 맞겠네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이렇게 맞겠습니다. 자, 11, 12가 작년도 시험문제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는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관청이니까 리을번을 빼고 기역, 니은, 디귿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쉽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7가지가 있었어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가설건물 포함해서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고 토지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대선과 용도 변경 추가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지 합병처럼 토지 소유권을 이렇게 합하는 형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12문제 됐으니까 좀 길었네요. 자,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교재 구입을 원하시면 이렇게 금액이 적어져 있고 저한테 핸드폰 문자 주시면 제가 이제 구입 의사에 따라서 관련 내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우리 두 번째 장에서는 여기 개발계획 수립보시로 넘어가서 관련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